요즘은 사실 광고가 통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상도 있고 굉장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도 있고 뭐 광고가 주는 어떤 황홀함도 있는데 사실은 광고의 속성에는 과장도 있고 SNS와 같은 커뮤니티가 구매 결제 전환율이 네, 가장 네. 높은 채널이라는 걸 네. 제가 봤어요. 네네. 제가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결제 전환율이 73.7%에 이른다가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최유진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다라는 책을 쓰신 김정희 저자님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케터님. 네, 저자님 혹시 자기소개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월드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그 오프라인의 그 프로모션 그 전반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연출하는 그 기획사 대표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비즈니스 북클럽 독서 모임 진심기행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년 반 정도 전에 비즈니스를 좌우하는 진심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을 내면서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심 작가 또 진심 언니라고 이렇게 포지셔닝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심 마케팅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근간이 되는 이 책,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다라는 책을 두 번째 내고 현재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경험한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멋쟁이 미모의 우리 유진 마케터님과 함께 네. 이렇게 시간 보내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지금 직업으로 갖고 계시는 캐릭터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회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쓰고 계신 저자님,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북클럽도 운영 중에 있으시고 또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커뮤니티도 운영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네이버 카페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네이버 카페를 네.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뭐냐면은 우리 이제 그 제가 3월에 런칭한 진심 기행이라는 비즈니스 북클럽이 있어요. 네. 이제 독서 모임이죠. 주로 북클럽. 이제 1인 CEO나 중소기업의 어떤 대표님들이 참여하고 계신 북클럽인데 그 북클럽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하는 것이 즉각적인 소통은 뭐 카톡방으로 카카오톡방으로 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꾸준한 정보 교환이나 그다음에 꾸준하게 자기소개나 그다음에 이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어떤 공지사항 이런 것들의 어떤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운영하는 거는 유료 진심기행인데 또 무료로 그 북클럽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네. 보기도 하고 다음번에 한번 유료로 전환해서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네. 진심기행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게끔 창구를 좀 오픈해서 열어놓은 그런 개념으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 카페는 유료로 사용되는 공간? 아니요. 거긴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 무료로 그러면 따로 들어오셔요. 유료로 사용되는 북클럽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유료의 북클럽에서 북클럽 분들은 시작한? 네. 그러니까 유료로 시작하는 북클럽 멤버분들이 거기에 독후감도 올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쓰신 독후감에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발제문 올린 거에 대해서 발제문을 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도 하고 유료 북클럽은 이제 그렇게 활용을 네. 하고 계시고 네. 무료 북클럽으로 이제 진심기행에 이제 카페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그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양질의 컨텐츠들을 이제 좀 무료로 활용하시면서 나도 오프라인 북클럽에 좀 나가보고 싶다 할 때 오프라인 유료 북클럽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카페다. 네. 저도 오늘 오전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멤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게시글을 하나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멤버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도 바로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주 전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거든요. 네. 틈만 나면은 피드 보고 사람들 스토리 보면서 일상생활을 보곤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SNS를 시작으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혹시 많은 이제 SNS 매체가 있죠.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첫 시작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채널마다 비슷해 보여도 네. 각자 이렇게 속성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일단은 그 자기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가공하지 않고도 맞아. 그냥 사진으로 아니면 단순하게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오늘의 내 상황, 오늘의 내 일정, 그다음에 오늘의 내 기분, 오늘 나에 대한 어떤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슈, 내가 또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어서 굉장히 맞아요.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요즘은 또 다양하게 많은 커뮤니티 그런 기능들이 강화돼서 예를 들면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기능들이 되게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랑도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릴스라는 숏폼하고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틱톡 10대들이 또 열광하고 있는 틱톡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또 공동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인스타그램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저는 그 인스타그램이 참 잘 맞아서 사실 시작을 그 SNS 채널 시작을 인스타그램으로 그 했던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안에서 비즈니스라고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 내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또 프로필에 그렇죠. 남길 링크로 수가 다. 있고 또 인스타그램 샵인샵이라고 해서 네. 인스타그램 숍이 따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서 진짜 쇼핑몰처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면은 바로 이제 구매 링크로 이어지게끔 하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요. 좀 그런 그리고,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또 라이브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 라이브도 가능해서 막 유튜브는 맨 처음에 막 구독자 몇 명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몇 시간을 뭘 해야 뭐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장점이 또 있지만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바로 또 그 라이브로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얼굴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바로 이제 내가 켤 수 있느냐,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뭐 그렇네요. 전반적인 그런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제 속도와 방향에 네. 인스타그램이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댓글, 참여 이런 네, 거라고 맞아요. 저는 보거든요. 네, 소통이 너무 즉각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어떤 게시물을 남기면은 댓글을 보고 저도 이제 다시 리댓글을 달면서 이런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바로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 자체를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택하면서 그 커뮤니티 쪽을 이제 키워왔는데 사실 제가 제일 인스타그램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은 그런 소통을 통한 행복감이거든요. 네. 관계를 통한 행복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삶의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그런 행복감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또 유대 관계를 통한 그런 관계의 질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또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이제 매체를 활용을 해서 맞아요. 그걸 비즈니스적으로 맞아요. 네. 성장을 시키신 분이신데 네, 맞아요. 그럼 일반인들도 이제 쉽게 인스타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비즈니스 이제 수익까지 벌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SNS와 같은 커뮤니티가 정말 어떤 속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구매 결제 전환율이 네, 가장 네. 높은 채널이라는 걸 네. 제가 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도 있고 뭐 쿠팡 아니면은 뭐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이런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판매 채널이 있는데 커뮤니티가 이렇게 결제율이 높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결제 전환율이 제가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결제 전환율이 73.7%에 이른다가 작년에 그 마케팅 대행사 전문 모 마케팅 대행사가 발표한 네. 작년 자료예요. 되게 핫한 자료거든요. 뜨끈뜨끈한 네. 자료인데 그 이유는 요즘은 사실 광고가 통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우리의 광고가 속성에 막 뭐 아무튼 뭐 이상도 있고 굉장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도 있고 뭐 광고가 주는 어떤 황홀함도 있는데 사실은 맞아요. 광고의 속성에는 과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품하고 실제 내가 체험하고 하는 어떤 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그 메시지 그 송신자 수신자가 조금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이에요, 이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요즘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현명해요. 그래서 요즘은 광고에 소비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소비자는 고객들은 요즘 온라인에 쏟아지는 광고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네. 어디에 움직이느냐? 내가 믿고 따르는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그렇죠. 내가 믿고 따르는 인플루언서.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나는 인플루언서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따르는 인플루언서나 가치관과 취향을 공유하는 친구.
친구들 추천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유진 마케터님도 막 이렇게 SNS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뭘 팔고 있어. 네.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 적 있죠. 그냥 바로 사요. 그거죠, 바로. 그리고 뭔가 그 친구가 이 물건을 그렇죠. 이미 써서 체험을 해봤고 네. 명확하게 뭐 장점이면 장점, 단점 이런 후기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뭐 비교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살 수 바로 있을 그겁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들이 너무 현명해지고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 신뢰 기반의 소비 네. 그리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어떤 소비자 그런 소비 니즈와 지금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네. 그 트렌드 코리아 2022가 네. 그 분석하고 예상한 라이크 커머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진님이 라이크 커머스. 유진님이 친구의 SNS에서 뭘 팔고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는 거. 즉 좋아하면 산다. 라이크 네. 커머스. 네. 그것이 지금 현대 소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큰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팬덤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의미냐면 네. 예를 들면 신뢰 기반의 커뮤니티는 이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과 네. 그 안에서 충분한 경제적 어떤 활용 가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아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SNS 채널에서 10명의 챔피언을 먼저 만들어 보고 네. 그것이 또 100명으로 가고 1000명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로 저희는 확실한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 그것이 팬덤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그래서 결제 전환율의 73.7%씩이나 팬덤 커뮤니티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저도 일상생활에서 인스타그램을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이제 소개하고 뭐 라이브 방송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은 제가 굳이 사이트에서 후기 읽고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뭔가 그러니까 믿게 돼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실 막 파는 게시물만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되게 일상적인 네, 제가 네. 궁금해하는 뭐 쇼핑 장소라던가 아니면 네, 맛집이라던가 네. 이런 네, 걸 네. 공유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일단 친근감이 있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뭔가 쌓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써봤다, 이거 좋다라고 하면은 바로 구매를 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팬덤 커뮤니티가 또 하나 보면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라이크 커머스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팔고 있는 샴푸를 쓰고 누가 쓰고 있는 수분크림을 쓰고 누가 팔았던 예를 들면은 자켓을 입고 누가 팔았던 신발을 신고 출근해서 누가 친구가 소개했던 강의를 듣고 점심에 뭘 먹고 무슨 차를 마시고 이게 일상에 내가 소비하고 진짜. 있는 의식주가 네.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그것을 구매해서 내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라이크 커머스라는 관점에서 팬덤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 내용을 이 책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네,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작하려면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라이크 커머스라는 말이 사실 저는 책을 통해서 처음 들은 단어였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혹시 어떤 뜻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좀 사용되는지? 라이크 커머스는 뭐냐면 네. 근간이 되는 건 이제 김남도 교수님이 네. 그 10월이나 11 매년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내년도의 트렌드를 이렇게 발표하시잖아요. 그게 네, 맞아요. 트렌드 코리아 2021, 2022 뭐 이렇게 아마 올해도 한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되면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이 나올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2022년도의 트렌드를 한번 훑어주시고 2023년도의 트렌드를 한번 전망해 주시는 건데 올해 트렌드 중에 가장 10개의 트렌드 중에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이제 라이크 커머스를 꼽으실 정도로 굉장히 라이크.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데 네. 좋아하면 사는 거예요. 가장 핵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좋으면 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근원 올라가 보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네. 찐팬 1000명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 마케팅이라는 개념에서 쭉 이렇게 흘러나왔고 마케팅이 되게 유명한 월간지에서 한번 다뤄졌던 개념인데 그거를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에서 예술가들이 사업가들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예술가들이 너희들이 극작가나 음악가나 미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찐팬 너희를 좋아하는 너희 작품을 좋아하는 찐팬 1000명만 있다면 너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네. 라는 개념이 타이탄의 네. 도구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김남도 교수님이 그거를 그 찐팬 1000명의 계정을 가져오면서 라이크 커머스라고 다시 명령을 하신 거죠. 라이크 커머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생긴 건 아니에요. 2018년도인가에 김남도 교수님께서 네. 팬슈머라는 트렌드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팬슈머. 팬이면서도 컨슈머, 소비자인. 그런데 그때는 10만 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몇 년 전에. 한 4년 정도 전에만 4년 해도. 전에는 그런데 10만 명.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1000명만 있어도 우리가 경제 생태계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더 조금 이렇게 관계가 더 밀도 있고 그러니까 질이 더 좋은 그런 관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찐팬 1000명, 찐팬 1000명, 1000명 만들기 이런 그 해시태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찐팬 1000명은 좋아. 나도 알겠어. 그럼 그게 어떻게 만들 궁금했어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만들 건데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자본 네.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그런 팬들하고 시작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시작을 담고 있죠, 이 책이. 뭔가 라이크 커머스가 이 물건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제 자신을 뭔가 좋아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좀 신뢰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물건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몽택 저자님이랑 90년대생이 온다. 네. 그 이몽택 저자님이 관종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매력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됐다. 이제 매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외형적으로도 뭐 키도 있고 뭐 외모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성격, 그다음에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그 모습들 이런 맞아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매력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네. 매력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라이크 커머스 소비의 형태가 유통의 형태가 라이크 커머스 시대가 됐고 그다음에 마케팅이 이제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마케팅 트렌드의 흐름이 또 변화되고 있고 해서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어떤 시대가 저는 성큼 다가왔고 앞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결실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부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30대부터 사실 저는 연봉 1억 이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내 연봉의 몇 프로일까?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제 연봉의 지금 한 30% 40%를 달성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건 책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전에 첫 회사를 들어가실 때 그쪽도 오프라인 뭐 대행사라고 네네네. 제가 들었는데 네네. 되게 우리 국내에서 유명한 그런 맞아요.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셨었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해서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갔는데 네네. 당시에 신입이셨던 대표님께서 일으켰다. 이렇게 제가 맞아요, 읽었거든요. 이 책엔 없는데 진심이기서 읽으셨어요? 제가 어디서 읽었던 것 있어요. 같아요. 인터뷰에서 있었어요. 맞아요.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터뷰에 맞아요.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보통 사람이면은 제가 신입이라면은 제가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바로 이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때 당시에 마인드가 있었으면은 계속 남아서 책임지고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30, 31, 그 정도 그때였는데 회사가 들어갔는데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를 추천해 주신 분은 국내 굴지 대행사 이제 제일기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네. 그 프로로 이제 있으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명망이 있는 기업이다. 이쪽 대행사 쪽으로는 네. 그래서 탑을 달리고 있으니 들어가서 여기서 많은 일들을 좀 배워라. 회사가 무슨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는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네. 30대 때는 그러면 밀레니얼 시대가 이제 오고 이랬을 텐데 그때 이제 분위기를 많이 이제 못하고 전환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못 탔던 것 같아요. IMF도 있었고 이제 들어가 보니 회사가 막 4대 보험도 그냥 뭐 몇천 몇억 밀려 있고 직원들 뭐 봉급도 그 월급도 많이 몰려 있고 거래처에 미지급도 너무 많고 빚이 뭐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제 부도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막 떠나고 사실 몇 명 안 남았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으면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도 먹고 뭐 맹장에 걸려서 수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니 그럼 기업도 생물인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나가면서 맞춰가는 이런 생물인데 아니 기업이 아프다고 사장한테만 책임을 돌리고 아무 노력도 안 해보고 저렇게 가는 게 맞나? 진짜 의리 없네. 막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좀 들어가지고 아니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숨쉬기 힘들다고 숨을 안 쉬어서 죽을 순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저는 막내인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을 이렇게 보니까 업계에서 굉장히 선배로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뭐 회사 이렇게 망해가는데 자기 혼자 꼬부쳐놓은 돈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 네. 아, 이거는 누군가 나서서 같이 좀 회사를 좀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봤더니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보셨던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어. 왜냐면 이 회사는 대한민국 탑으로 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가였는데 근데 사장이 내가 볼 때 너무 지쳤어. 너무 지쳐가지고 사장님을 일단 제가 유학을 가셔야 그랬지. 일단 넓은 나라 가셔가지고 왜냐면 사장님 제일 걸림돌이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신입인데 내가 너무 걸림돌이니까 좀 나가 계시고 제가 알아서 한번 좀 해볼게요 이제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월드 커뮤니케이션즈가 25년 동안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듣기로는 도저히 근데 그때 저도 그런 패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사장님이 네. 유학을 가시고 저 네. 혼자 있으면서 첫 이익이 무슨 어디 현수막 가서 다는 거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네. 1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뿌듯했죠. 뿌듯했죠. 10만 왜냐면 원을. 사장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밀레니얼 행사도 하고 뭐 해외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여주 그러니까 예천 도자기 엑스포에서 가수 콘서트 막 10억짜리 이상의 뭐 그런 가수 콘서트 총책으로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했지만 사장님 문을 닫으면서 이제 자포자기 할 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이걸 제가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이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절 아닌 단절이 된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영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첫 수주가 됐는데 100만 원짜리 했는데 한 1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너무나 소중했는데 네. 그때부터 일들이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사람들이 야 김정희 진짜 이렇게까지 하냐? 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돌아서면 소개해주고 해서 결국은 뭐 한 5, 60억 정도의 매출을 10년 이상 쭉 유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장님 팔자 폈지 뭐. 진짜 팔자 폈죠. 팔자 폈지. 뭐. 유학 가신 사이에 회사의 신입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일으켰다라고 봐도 전혀 그러죠. 그래서 무방한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그 이후에 네. 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이어서 이렇게 부침이 있죠. 또 잘할 때도 있었고 그럼요. 또 낮을 때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사장님은 IMF를 겪으셨지만 저는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네네네. 이 대면 100% 대면인 이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코로나를 맞았으니 얼마나 그러나 그 시기에도 매출은 조금 성장했어요.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그 회사가 전환하고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운영 중에 유지하고 있어요? 있는 본캐가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연봉 1억 원 받아야 되겠어 이러고 내가 연봉 1억 책정하고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야. 지금 회사가 그 시작한 회사세요? 그래서 그 회사죠. 제가 연봉 1억을 책정한 이유를 알겠죠? 네. 그 정도는 당연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노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뭔가 라이크 커머스라든가 유튜브 이런 부분이 내 네, 자신을 노출시켜서 정말 얻는 이익이 정말 많지만 반면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노출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은 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네. 그 매력이라는 것이 내가 네. 노출되고 노출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화면에? 그러면 왜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네. 저는 그냥 막 용기 내가지고 얼굴을 막 이렇게 들이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거에 뭐 큰 많아요. 문제는 네. 없는데 네. 그렇지 않고 글만 올리는 사람도 있고 꽃만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유형, 무형의 어떤 가치들을 그 컨텐츠 안에서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글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을 담고 있는 거라서
그것이 이제 정지되어 있는 것이든 정지되어 네. 있지 않은 것이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구나 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렇네요. 조금 도움은 되겠죠. 예,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그 좋아요 수가 제일 많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이 막 이렇게 드러나 있는 네. 모습이 드러나 있는 컨텐츠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대부분 보면은 네. 그래요. 인스타그램 피드 넘기다가 꼭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웹툰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카드 맞아요. 뉴스식으로 네, 만화를 맞아요. 넘기면서 맞아요. 이제 그 안에 자기 캐릭터를 넣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제 글로 맞아요. 네,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어서 꼭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아도 맞아요. 충분히 본인 브랜딩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면서 네. 스튜디오 오면서 어느 분의 그 인스타를 봤는데 그분도 작가예요. 네. 그런데 얼굴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네. 한 1년 만에 막 몇만이 늘었더라고요, 팔로워가. 근데 보니까 글로만? 글로 소통하는 거예요. 예, 어. 글로만. 그러니까 그 글에 사람들이 아 오늘 힐링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이 글이 용기를 냈어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그 희노애락을 만지는 그 터치가 글이었다라는 것이 되게 좋은 도구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내 찐 팔로우 1000명만 모으면은 이제 경제적 이익을 네.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팔로우 1000명? 이걸 근데 진짜 막연해요.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인데 어떻게 처음에 이제 모을 수가 있을까요? 모으는 그러니까 방법. 지금 이거는 그 어떤 전략적인 게 있어서 네. 뭐 how to 네.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아,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기술은 네.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네. 결국 저는 네.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 채널은 네. 사실 네. 그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10명의 만약에 우리 찐팬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SNS 채널은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뭐 아무튼 그거는 저는 촉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오프라인 모임을 저는 그렇게 선택했어요. 제 나이에 맞게 그리고 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제 성향에 맞게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네. 온라인에서 댓글 달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인스타 방송 할 때도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면 늘 즐겁게 방송을 했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행복하고 더 긴밀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던 거는 사실 유대관계였던 것 같아요. 유대관계. 네, 유대관계.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방향성이 맨 처음에 나 10명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굉장히 계산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1년 6개월 정도 전에 인스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약 200여 명 정도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실제 만났었던 인물을. 그러니까 거예요? 최유진 님도 오늘 한 분 더 만났으니까 201명 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마 지금 한 300명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한 400회 이상의 미팅이나 모임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떤 목적성 없이 사람이 너무 좋고 새롭게 친구를 사귀고 이들에게서 얻는 에너지와 정보가 또 저한테 도움이 되고 해서 쭉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0명의 찐팬들이 생기고 100명의 찐팬들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팬덤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어떤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네. 정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필요하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삶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 가다 보면 이게 찐팬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연예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라는 거. 어느 조직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그래도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퍼스널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금씩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아닐 바에는 네. 우리 삶에서 그런 영향력들을 가져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좀 연락이 닿았는데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럼 그 한 분을 정말 진정성 있게 관계가 형성이 그럼요. 되면은 그럼요. 이제 이 한 분은 이 사람 너무 좋더라. 그럼요. 친구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속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10명이 뭐 20명이 되고 이게 100명이 되고 네, 이렇게 맞아요. 좀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 유진님이 같아요. 이 책
열심히 네. 읽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어, 거는 네.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했을 때 내 친구들이 이제 고객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네. 우리에게는 고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만족한 고객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늘 진심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우리에게는 만족한 고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에게 만족한 고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연스럽게 나를 소개해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주는 거예요. AMPM의 최유주 마케터 정말 짱이더라.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요번에 인터뷰했는데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쓰신 김정희 작가님 최고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를 해주고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이 돼주는 거예요. 진심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저는 그거를 오프라인에서의 그렇죠. 알고리즘이 인간 알고리즘. 오프라인에서 알고리즘. 인간 알고리즘이 돼서 추천. 그래서 결국은 내 마케팅 플랫폼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어떤 오프라인의 그런 커뮤니티와 관계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네. 그 마케팅 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거, 뭐 좀 팔로워 빨리 늘리는 법 없나요? 매출 막 3배로 성장하는 법 없나요? 네. 일 4시간만 하고 1,000만 원 버는 방법 없나요? 없어요. 이게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없어. 아,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이면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근하게 발을 딛고 관계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 날이 온다는 거죠. 예, 서로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커뮤니티 내에서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프라인에서 맺어진 관계를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게끔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게 인스타그램, 그렇죠. 네이버 카페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도 북클럽을 30명이 시작할 때는 네. 정말 찐팬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신청해 주신 분이 맨 처음에 신청해 주신 30명이 완전 찐팬인 거예요. 정희 작가님이 한다니까 무조건 하자. 진신 작가님이 한다니까 무조건 우린 하자. 이래가지고 라이크 커머스로 저를 소비해 주신 분이 30명이 된 건데 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네. 이 30명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한 거죠. 진신경 북클럽 가봐. 정말 힐링되고 비즈니스가 정말 성장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달라져. 그리고 토론 내용도 너무 퀄리티가 좋아.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 두 번째 시즌에서 2.5배, 3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그렇죠. 수가 그런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온라인에서 막 뭘 릴스 잘 찍는 법, 네. 뭐 콘텐츠 뭐 하는 법, 법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잘한 건 그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고 그다음에 나의 진정성이 드러나게끔 그리고 사실 북클럽이니까 최고의 북클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장 조사도 많이 해서 또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온라인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카톡에서도 또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네. 카페도 운영해야 되고 네. 인스타에서 오실 그날 북모임 한 것도 리뷰도 하면서 오신 분들 다 또 해시태그 걸어서 소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오프가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핵심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네. 그런 진정성과 진심을 나눈 관계가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답이 진정성, 진심 이거 같아요. 이게 그냥 말씀 주실 수 있는 뭔가 비즈니스를 잘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되게 그 추상적인 것 같고 네. 그거 뭐 진심을 누구나 다 담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맞아요. 이게 사실 저도 책 제목이라던가 이제 뒤에 한번 소개글을 읽어보면은 진심밖에 없다. 진심이 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 처음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와닿았거든요. 당연히 진심이 있어야지 진심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 마케팅 했을 때 사람들이 진심하고 마케팅하고 같은 거야? 마케팅은 팔아야 되는 거고 진심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럼 최선을 다해서 팔란 얘기인가? 막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은 네, 진심에 대한 오해가 네. 있는 거예요. 진심은 뭐 조금 져주고 조금 참아주고 조금 인내하고 내가 손해보고 노. 진심은 정말 현명하게 나를 지키는 굉장히 그 되게 유쾌한 지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결국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결국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마케팅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진심 마케팅에서 백미라고 하는 두 가지 채널은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전문성, 탁월함.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전달하는 따뜻한 소통. 요 어. 두 개를 탁월함과 따뜻함을 저는 진심 마케팅의 백미로 음. 5개를 주장하지만 2개만 고르다면 요거를 이제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해 보니 3배, 4배 이상의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이 인스타그램이든 네이버 카페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걸 관심 가지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네.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본업이 있으신 분일 것 같아요. 본업이 있으신데 나도 커뮤니티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이왕이면 한번 경제적인 효과를 좀 보고 싶다. 그렇죠. 라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쵸. 실제로 이거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본업만큼 좀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그 제가 이제 저는 30대부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30대부터 사실 저는 연봉 1억 이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왔어요. 저는 사실 30대에도 제가 물론 대표지만 네. 그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저의 어떤 자존감에 이 정도의 연봉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늘 이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이제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그 연봉의 지금 한 50% 정도를 달성하고 있어요. 아, 어떤 연봉의 50%요? 지금 현재의 이제 제 연봉이 네. 그 1억이라면 네,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금 3월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아직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제 연봉의 한 50% 정도를 담당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아마 제 생각할 때 제 연봉의 한 3배 정도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본캐하고 부캐를 네. 서서히 이렇게 비중을 조금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나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인스타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찐친이 돼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친하게 이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공동구매를 그렇게 해요. 공동구매 많이 하죠. 공동구매를 많이 해서 와 그래도 막 리그램도 해주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인스타에서 막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유진 마케터가 이제 공동구매하면 막 유진이 지금 공동구매한데 우리 빨리빨리 가가지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사기도 하고 소개도 해주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연대해서 네. 그 응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네. 얼마 벌었니? 그랬더니 네. 30만 원 벌었다는 거야. 공동구매. 네.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은 네. 뭐 그 물건을 내놓는 즉시 팔리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 뭐 그리고 뭐 네. 억 하지만 네. 일반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동구매에서 저는 그래도 한 번 할 때마다 한 2, 300원 버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익이 우리가 뭐 해서 돈 벌었다 뭐 해서 돈 벌었다 얘기 많지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내 연봉의 몇 프로일까?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제 연봉의 지금 한 30% 40%를 달성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것이 이게 이제 대표님 연봉의 기준에 30% 40%지 그러죠. 사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30%가 어떻게 보면 제 연봉일 수도 맞아요.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공동구매나 스마트 스토어보다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네.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네, 네. 자본이 안 들잖아요. 아, 네. 왜냐면 모여서 사람들끼리 하는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유통은 뭐냐? 관계예요. 네. 유통망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거든요. 그리고 재고 없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은퇴가 없어요. 아. 왜 은퇴가 없는 줄 알아요? 커뮤니티 요즘 마케터님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요? 뭔가 그냥 외로워서 아니면은 나도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아우 빙고야. AMPM 똑똑해. 빙고야 빙고. 네. 왜냐면 존재론적인 가치를 사람들은 항상 네. 찾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걸 소속감이에요. 왜? 소속감.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 근본적으로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배우고 행복하려고 먹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관계도 결국은 우리 삶의 가장 근원인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맺는 건데 그것이 커뮤니티를 찾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예요. 사람들은 독서 모임에 책 읽으러 들어오는 것 같죠.
물론 그 이유가 우선이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더 근본적인 우선은 소속감이에요. 아, 그리고 관계를 통한 행복감이거든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살아있는 한 내가 느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대감 속에서의 안정감, 네. 소속감 이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한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책을 통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5년 후에는 제가 제 매력 자본이 책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걸로도 뜨개질로도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거고 요리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야 라면 잘 끓이는 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굉장히 다양한 우리 감정도 되게 다양하다 그러는데 취향 자체도 감정보다 더 많대요. 취향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취향으로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를 죽을 때까지 아, 은퇴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핵심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러면 커뮤니티도 뭔가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옷쇼핑 아니면 맞아요. 아까 말씀 주신 뜨개질, 맞아요. 요리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런 걸로 커뮤니티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꼭 물건을 어떻게 팔아서만 뭔가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서도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물건을 팔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당연하죠. 책은 네.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아, 북모임도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 북클럽도. 북클럽도 사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경험을 팔고 그다음에 지식을 팔고 관계를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책은 하나의 매개체라는 거죠.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어떤 커뮤니티를 그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요즘은 자기 개발 쪽에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네. 이제 인스타나 SNS 쪽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유튜브는 그 정말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이 그 자기의 어떤 컨텐츠를 발산하는 창구로 했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그런 자기 개발의 어떤 채널, 교육 플랫폼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맞아요. 것처럼 매체들이 자꾸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정말 선셋 같은 거 하나 딱 찍어서 나 여기 있어. 나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약간 보여주죠. 욕망 비즈니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즈니스 툴이 되어 있잖아요. 아,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인스타도 요즘은 제 주위에 보면은 2주에 1,000명 늘리는 법 해서 매월 2만 원 2주에. 근데 2만 원씩 3만 원씩 받는데 그 사람 한 25차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죠. 근데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 어디 가가지고 내 팔로워 수를 사는 거는 싫고 그렇다고 막 허수로 하고 싶진 않고 그렇지만 1,000명인데 2주에 내가 2만 원 왜 못 내?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도 사실 지금 그걸 지향하는 건 아닌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캔바 예를 들면 디자인 툴이 요즘 많잖아요. 카드뉴스 같은 것도 사실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일반인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캔바 만드는 법. 예를 들면 2주에 2만 원, 3만 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썸네일 만드는 법. 이게 요즘은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가리키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상황이 네.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최유진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어떤 그 프로젝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뷰 하는 데 있어서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경험이 지금 진짜. 자산이고 네. 매력이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험이 결국 매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우리 PD님도 지금 저렇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이쪽 일을 되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 전체를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부분을 쪼개서 뭐 편집 영상을 가르쳐 준다거나 영상에 자막을 넣는 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네. 음악을 어떻게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주 3회 그 3주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 4기 가면 그게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니즈가 네. 엄청나게 있어요.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고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인스타에서 만난 인친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선후배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제가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는 네.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엄마표 영어로 키운 작가가 있어요. 다음번에 소개해야 되겠다. 네. 외고에서 좋아요. 통하는 엄마표 영어를 쓴 이제 김태희 작가님도 네. 그냥 책만 내고 이제 그러다. 근데 이제
저랑 나이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애들은 다 컸고 뭐 명문대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엄마표 영어면은 사실 초등학생을 가진 부모나 그보다 더 어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타켓이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제안해서 그래서 스크린 영어 하잖아요, 지금. 스크린 영어요? 스크린 영어, 노팅힐.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영화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여. 그래서 2달에 10만 원. 15명. 그다음에 노팅힐 끝났으니까 인턴 영화로 갈까? 그래서 또 2달에 10만 원, 15만 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플립이라는 영화 3탄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부로서 그래도 한 달에 2,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그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또 꽃을 하시는 에바 언니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원데이 클래스를 1기, 2기, 3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꽃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부케 만드는 거를 뭐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본캐로 해왔던 20년, 30년 해왔던 일을 가지고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본캐는 아니지만 정말 관심 갖고 그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들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해나가는 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진짜 많아요. 인스타에 보면 많네요. 예, 커뮤니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요즘은 이제 또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새벽에 일어나서 뭐 오늘 하루 운동 오하운 같은 걸 한다든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헬시 플레저들 있잖아요. 헬시하게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는 이런 것도 커뮤니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라클 모닝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하실 뭐 몇 분을 구합니다. 아니면은 그렇죠. 네 모집합니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음. 거잖아요. 동기부여 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제가 만약 시작하면은 멤버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거는 되는 처음에는 거예요? 네. 그냥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멤버비를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네. 늘려가실 수도 있고 그거는 네.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나의 네. 의지죠. 아. 목적성을 가지고 네.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무료로 이렇게 가다가 네.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료로 가면서 더 좀 퀄리티 있는 그런 관리들을 해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커뮤니티 운영자가 내 커뮤니티의 목적성과 방향성과 이런 부분 내 타겟들을 고려해서 나는 이 커뮤니티로 결국 무엇을 하고 싶다. 네.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네. 하면서 네.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값어치를 제가 만들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무료라고 하면은 이 정도 관여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진짜 나 완전 체계적으로 이거를 해서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보고 싶다, 같이 이제 좀 으쌰으쌰 하고 싶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저도 이제 매니징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뭐 부분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끼고 있는 인스타에서 만난 동생 중에 네. 드로잉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 드로잉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서는 2만 원을 받았더니 고객들이 자기를 2만 원짜리 강사로 취급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취급을 20만 원 받았더니 자기를 20만 원짜리 강사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 가리키는 커리큘럼도 똑같고 하는 말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 가격 형성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데 그렇다고 뭐 폭리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나의 매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적정한 가격 책정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탁월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탁월해야 된다. 이 내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탁월해야 되고 그 탁월함이라는 건 또 뭐 넘사벽이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만약에 이제 북클럽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북클럽 제일 잘하는데 10군데 이상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했죠. 가보셨어요? 그럼요. 그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금도 북클럽도요? 다른 북클럽을 계속 다니고 있고 어떨 때는 다른 북클럽 가서 클럽장도 신청해가지고 한 달 운영해 보면서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책인데 이 클럽장은 이 북클럽에서는 어떻게 발제를 했지? 그리고 똑같은 책인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갔을 때 이런 멤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저희 북클럽은 대부분 30, 50, 60이에요. 그런데 다른 북클럽들은 20, 30인 북클럽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좀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은 또 같은 책인데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가격 책정은 어찌됐든 나의 예를 들면 정량적인 그런 가치들을 조금 챙겨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대신 제공되는 콘텐츠가 탁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멤버들이니까 그분들과 나눌 수 있는 콘텐츠는 되게 많이 공부하면서 좀 갖춰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갖춰 나가야 될지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뭐 일단 뭐 크게 뭐 제가 뭐 100명을 모으겠다 이걸 먼저 가지기보다는 그냥 제 주변에 북클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 제 주변에 진짜 친한 사람 뭐 3명, 5명 그러면 모아서 제가 이제 그러면. 그걸 1회라도 정말 최선을 그러면. 다해서 임하면 그러면 이게 뭐 5명이 6명이 되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커지고 이걸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뭘 이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뭐 인증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카페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서 다 활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맞아요. 정말 진짜 영원 무자본 예, 창업. 무자본 맞네요. 창업이라는 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일반인이 저 같은 일반인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고 네. 할 때 아무래도 진짜 아무리 무자본 창업이라고 해도 진짜 일원의 초기 비용도 없다? 이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만약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단계, 언제 좀 가장 필요한지 사실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본캐가 있는 곳에서 오프라인 쪽에 일을 하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일단 제 공간이 네. 예, 공간이 조금 있었는데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큰 비용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제 공간이 있었지만 처음에 저도 북클럽 오픈했을 때는 네. 저희 멤버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 공간도 요즘 미디어로 인식하고 있는 시대고 공간이 또 미디어로 활용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 성수동에 굉장히 잘 지어놓은, 잘 꾸며놓은 그 생활책방이라는 곳에서 북클럽을 시작했어요. 책방에. 예, 그러면 이제 시간당 뭐 5만 원 해가지고 네. 3시간 하면 15만 원. 그냥 그때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그 예를 들면은 내가 별도로 계속 매월 월세 개념으로 이렇게 내지 않아도 공간은 그리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잘 해놓은 곳이어서 필요하면 뭐 시간당 8,000원, 10,000원 하는 스터디룸 같은 데 빌려서도 북클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을 구매하는 거, 그다음에 발제하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에 뭐 쓰는 거. 이건 근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시작할 때는 몇백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스크린 영어? 지금 하고 있는 스크린 영어도 보면은 애프터 다 이제 3개월 과정 끝나고 나서 서로 얼굴 보는 과정은 스타벅스에서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저는 오프라인을 선호하지만 온라인에서 줌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 예를 같아요. 들면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뭘 이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뭐 인증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카페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오픈 카톡방에서 다 활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맞아요. 정말 진짜 영원 무자본 예, 창업. 무자본 맞네요. 창업이라는 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회원이 없으면 내가 대관료를 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맞는데 한 가지 그냥 제가 조금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진행되는데 내가 비용을 써야 될 곳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멤버분들에게 많이 베푸는데 조금 써라. 네. 멤버분들을 섬기는데 쓰고 하나는 나의 자기 개발하는데 써라. 멤버분들 저는 사실은 초반에 200명 정도를 만났는데 대부분 거의 제가 점심을 샀어요. 물론 저녁에도 만나지만 많은 시간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멤버인데도 그렇죠. 점심을 대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멤버가 아닌 분들도 많죠. 200명 중에는. 네. 그러면 100명은 멤버가 됐고 100명은 멤버가 안 됐잖아. 예를 들면. 그럼 그분들한테 오시면 점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책이랑 진심의 기술 드리고 근데 책이 있으셔. 그러면은 저희 멤버 회원분들 중에 그 좋은 상품들을 미리 제가 대량으로 구매를 좀 해놨다가 네.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멤버분들 거 이렇게 소개해서 드리면서 선물로도 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생일을 꼭 챙겨드리고 생일 꼭 챙기고 그런 그다음에 경조사 꼭 챙겨드리고 이렇게 서로가 예를 들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베푸는 거에 사실 우리가 좀 인색할 수 있는데 네. 베푸는 거에 꼭 그렇게 좀 저는 비용을 쓰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클럽을 운영을 하면 정말 질 좋은 발제를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많이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비즈니스 북클럽이기 때문에 마케팅, 트렌드, 커뮤니티, 브랜딩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커뮤니티들이 좀 인스타에서 좀 커뮤니티들이 큰 데들이 있어요. 몇천 명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런 커뮤니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뭘 가리키지? 이쪽에서는 뭘 가리키지? 이래서 저도 뭐 사실은 연대 브랜딩 과정도 지금 막 이렇게 녹화하고 있고 막 이제 이러는 것들이 네. 다양하게 우리 멤버들이 가서 관심 가져볼 만한데 학교, 그다음에 이런 사설 학원, 그다음에 사설 이런 교육 기관, 또 아니면 NKY 같은 플랫폼 이런 데를 저도 굉장히 밸런스 맞춰가면서 시간 내서 투자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걸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떤 거를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저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거기서 예를 들면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커뮤니티 할 때는 일단은 내 멤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네. 오버하는 아니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다음에 내 자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매출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자본 창업이고 만약에 커뮤니티를 관리해 나갈 때 비용을 그런 식으로 조금 쓰면 좋겠다. 근데 뭔가 그렇게 베풀면은 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당연하죠. 이게 좀 사실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 오가면은 더 사실 그쵸. 감동이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냥 결석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아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는 꼭 홍삼을 보내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그럼 몇만 원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 개업했다? 그럼 난도 한 15만 원 해요. 근데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특히나 경조사 같은 경우는 그다음 회원들한테 막 5천 원씩 만 원씩 걷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래서 네. 다 인지상정이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배워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뭘 하고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관점 말고 네. 정말 따뜻하게 진심을 축하해주고 다하는.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늘 응원해 이런 어떤 친정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면 저는 100% 성공하신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아, 대표님,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면서 직접 그 멤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인스타그램 통해서 봤거든요. 이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대표님이 아니라 다른 네. 사람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된 거고 연구를 많이 했어. 조사 많이 했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된 거고 또 네. 개인적으로 좀 강의를 하셨던 분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유진 마케터가 저희 진심 컨퍼런스 광경을 보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진심기행에 계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고 네. 그 다음에 책에서 읽은 것들을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적용한 피드백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또 다시 내 비즈니스를 잘 해나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북클럽의 목적이에요. 네. 목적인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으로는 조금 그래도 아쉬움이 있으니까 제가 컨퍼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1회 했고 제 2회. 제 1회 때는 한 40명 정도 참석하셨고 제 2회 때는 80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진짜 많이 예. 참석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무료예요. 어쨌든 저희 회비에서 아까 이제 비용을 쓸 때 이럴 때 쓰라는 거죠. 커뮤니티는. 무료에서 첫 번째는 핵심은 네. 자기의 비즈니스를 소개할 수 있게 시간을 드려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를 제가 모시죠.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제가 저자로서 이 자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마케팅 관련된 저자분, 그다음에 브랜딩 관련된 저자분 이런 분들 아니면 블로그 뭐 수익화하는데 뭐 필요한 저자분 이런 분들을 모셔서 네. 실질적인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시간에 자기의 제품들을 조금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협찬을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체험단 역할을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컨퍼런스에는 협찬품이 많아요. 질 좋은 협찬품들이 써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주문하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마케팅 현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때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은 다 기억에 남죠. 이제 일반 강사들은 너무나 워낙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잘 하는데 대부분 막 쭈꾸미 팔다 오시고 샴푸 팔다 오시고 하신 분들이 가게에서 장사라고 생각했던 개념을 네. 이렇게 대기업의 강당에서 막 화려한
진짜. 공간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소개하다 보니까 막 긴장하고 떨린데 사실은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응원해주고 싶고. 소름 돋아요. 그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놀라운 거는 거기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마케터구나. 내가 장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CEO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또 이게 그리고 자부심이 될 그렇죠. 수 있고. 자부심이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재밌게 일을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치과 의사 분이 계신데 이제는 어느 대학병원에서 부교수 정도로 있으시다가 개업을 이제 늦은 네. 나이에 이제 개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 고객들이 좋아하는 건지 어떤지 고객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 모여서 설문조사를 해주죠. 인원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설문조사가 300명이 받았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게 유의미한 양질의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피아노 학원 원장님은 예를 들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서로 나눴던 자기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하면서 아, 내 업에 대한 나의 정의가 나는 그냥 단지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애들하고 피아노만 잘 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핵심은 또 부모님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였네. 이런 것들을 컨퍼런스를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 소개하면서 깨달아서 실천하면서 수강생이 막 3배 늘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저희 그 진신기획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커뮤니티 내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응원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인스타로 퍼져나가고 각자의 블로그에서 퍼져나가고 이러면서 다시 진신기획으로 모이죠. 컨퍼런스를 한번 하니까 이 2-3배 늘리는 거에 굉장히 촉매제 역할을 해요. 그거 예. 한 번 하면 진짜 확실히 2배, 3배 늘어요? 네, 늘어요. 왜냐면 컨퍼런스가 저는 요번에 네. 3배 정도 늘었던 3월보다 시즌2가 3배 정도 늘었던 거에 컨퍼런스가 굉장히 기여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오셨던 그 많은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나도 저기 가야지. 컨퍼런스는 그 짐신기행이 아닌 멤버들도 갈 수가 갈 수 있는 있죠.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일단 무료라는 거. 그래서 네. 진신기행 유료 멤버들 50%, 그다음에 진신기행 유료 멤버가 아닌 분들 50%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서로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오셔서 자기 비즈니스 소개할 때 또 파워포인트 못 만들잖아요. 그걸 네. 그걸 만들면서도 막 낑낑낑낑 대시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만들어 드리진 않아요. 만들자면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그분의 행복을 뺏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다 취합해가지고 소개하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니즈가 조금 더 컨설팅을 받고 싶다. 조금 더 진심언니가 책만 쓴 게 아니라 25년간 사업도 했으니까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진심언니랑 좀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 스쿨 그 프로그램을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같이 가보고 그분이 어떤 매력자분이든 커뮤니티를 오픈해서 한 10명 정도와 이렇게 안정되게 시즌 몇 번 갈 때까지 이렇게 케어까지 같이 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 준비를 하고 중에 있어요. 있으신 거예요? 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그렇죠. 만드신다는 거죠? 클래스를.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우리 유진 마케터님하고 서로 주고 받았던 이런 내용들을 또 토대로 해서 근데 그러려면 이제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뭘 네. 정말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고 필요로 하시는지 이제 또 그런 이제 작업들을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멤버들한테 설문조사 받아서 해볼 수 있는 거라서 맞아. 오늘 대표님 진짜 1시간 가량 얘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과 또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뭐 필요한 부분을 다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부분이 다 이 책에 담겨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좀 이 책의 특징은 그러니까 어떤 정보 전달 이런 것보다는 대표님의 사례 그리고 대표님 지인분들의 사례가 거의 한 80%, 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은 간접적으로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을 내 거에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책 한번 좀 소개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네. 아, 여러분. 네. 이 책은 제가 책을 두 권 냈거든요. 네. 하나는 비즈니스를 좌우하는 진심의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네.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인데 어. 진심의 기술은 제가 25년간 제 본캐 30대 그 사장님 빚 갚아가면서 회사를 이렇게 세웠던 아, 네네. 네, 그러면서 수많은 그 나라를 다니고 또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사람과 그다음에 상황과 프로젝트에 관련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제 첫 전작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 책은 제가 이제 인스타를 시작하면서 아, 네. 1년 6개월, 1년 8개월 동안 인스타 안에서 만났던 친구들, 또 그들과 나눴던 대화들, 어떻게 소통했는가, 그 얘기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진정성 있게 소통했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100명, 1000명, 10,000명의 친구가 생기고 그 안에 찐팬 1000명이 또 찐팬 100명이 이렇게 생기면서 결국은 이렇게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행복도 되게 또 중요하지만 수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신 그런 매력 자본들로 수익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제가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제 본캐에 이제 수입이 50%까지 따라온 이 부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이 책에 다 담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 재미있게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이 인연이 돼서 우리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또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스타에서 그냥 진심 언니 진심 작가 진심 언니 진심 작가로 치시면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비투게더 랩이라고 비투게더 함께 하자. 그런 개념으로 아이디도 지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서로 인사 나눠주시면 저도 AMPM 우리 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성실히 그리고 반갑게 인사해서 새로운 인연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궁금할 때는 인스타에서 진심 언니 진심 작가님을 찾아주세요. 네. 네, 오늘 지금까지 이젠 커뮤니티 비즈니스다 책의 저자이신 김정희 대표님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꼭 뵀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